반갑습니다.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모시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먼저 오늘은 신제품이 나오니까 신제품 먼저 잠깐 공부를 하고요. 이게 기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모든 성공은 건강했을 때 성공하는 거고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제 친구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돈 아무리 많아도요. 건강 이러면은 그 장소에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1000억 재산도 있는 애도 있고 또 뭐 100억 있는 애도 있고 뭐 500억 뭐 아니면 또 뭐 열세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있는데 제일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돌아다녀서 나보고는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래 돌아다니는 건 너나 나나 똑같아.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뭐 별거 있냐 그러는데 어쨌든 지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니까 참 남들이 좋게 봐서 좋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조건 40분은 밖에서 걸든 안에서 걸든 뛰기를 해요.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걷기 전에 XS 아미노를 콜라겐과 타서 식이섬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마셔요. 왜 식이섬유는 내가 항상 먹냐면 제가 치매 안 걸리려고 제가 119살 살 건데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옛날에 당이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뭐 외가가 다 그러니까 당이 항상 120에 걸려 있어요. 뭐 더 올라가지도 않고 뭐 잘 먹어도 그냥 그런데 저녁에 너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좀 올라가대요. 그 외에는 뭐 저기예요. 그래서 원래 당을 어떻게 당을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그 지정을 했었냐면 100에 150이었거든요. 지금도 양심에 있는 의사들은 130이면요 몸 관리 잘하세요. 근데 양심 없는 의사들은요 120 한 3만 되면 어우 당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을 한번 치료 잘못 들어가면 이제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걸 평생 못 먹으니까 망가지는 거죠. 뭐 병이 있고 그것 떠나서. 이 당뇨가 있게 되면은 보고도 못 먹는 떡이에요. 전부 다 음식이. 그래서 얼마나 불행해요. 인생 얼마 살지도 모르지만 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러니까는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이버비치를 먹는 거야. 당에는 그 식이섬유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해서 아침에 먹고 이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물도 끝났으니까 한 컵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또 식품 먹느라고 한 컵 마시고 하루에 3잔을 아침에 먹어요. 모구잔으로. 처음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습관화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안 먹으면 또 이상해요. 사장님들도 물을 계속 도전하세요. 물 먹는 거를 나 먹기 싫은데 못 먹는데 하지 말고요. 계속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먹게 돼요. 그래서 건강은 물입니다. 물, 야갈칼린 물이 최고의 건강이에요. 지금 유산균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도 물을 나쁜 거 먹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물. 야갈칼린 물이 좋다. 그러면서 뱃속에 좋은 균을 넣어놔야 된다. 좋은 균. 뱃속에는 보편적인 식사를 하면요. 50대 50에 나쁜 균과 좋은 균들이 이렇게 공존하니까 병이 많아지잖아요. 원래는 20대, 60대, 15, 나쁜 균이 15가 돼야만이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쁜 균이 많으니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HA 7601과 KY 1032는 식물성률의 복합 유산균이에요. 거기다가 뉴트릴라이저가 대단한 게 여기다 B군을 또 탄수화물 분해, 지방 분해, 그리고 판토텐산 흡수하게 하고 이런 거를 전부 넣었잖아요. 이 손가락, 손톱, 발톱 다 좋아지게 하는 것까지도 함께 넣었잖아요. 복합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에 대한 슬림핏은 좋은 균을 85%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균은 15%로 내려줘서 조절하게 하는 게 밸런스에 대한 슬림핏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뭐가 많아요? 균들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잘난 척하고 우리가 살아도요, 정말 우리는 균을 많이 가지고 사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그러면 우리 몸에 균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볼까요? 코 안에가 900종류 미생물이 살아요. 3만 개의 균들이 산다니까요. 소화기관에 4천여 종의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80만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아서 거기 100조 이상의 새끼를 치고 난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동물에 있던 게 우리한테 와가지고 코로나가 오고 뭐가 오는 거죠. 사람들 파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파리? 걔들이요. 성질나면 전부 새끼를 쳐버리면은 그냥 균들이 너무 많아. 파리들은요, 사람하고 똑같이 교미돼요. 파리는. 그리고 순놈이 암놈한테 잘 보이려면 앞에서 춤을 추고요. 그러면 파리 관찰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춤을 추고 그럼 암놈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다가 뽀뽀를 해요. 걔들도. 파리가.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우리 생각으로 우리만 이렇게 사는 줄 알지만 미생물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몸에도 다 미생물이 덩어리야, 덩어리. 나쁜 균을 가지고 있냐, 좋은 균을 가지고 있냐 차이점이죠. 볼 점막에 아이고 이쁜 놈 800종류의 균이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자꾸 만지잖아요. 만지지 말았어요. 그 균이 자꾸 내 손에 있는 나쁜 균이 거기 묻으면은 애가 감기가 자주 오잖아요. 입안에 1300종류의 균이 있어요. 그리고 2만 개의 미생물이 유전자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이뻐지게 하는 호르몬도 입안에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잇몸에도 전부 다 정말 소화작용하고 판토텐산을 만드는 균들이 살고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입안에도. 여성 생식기 내부에는 300종류의 이제 균들이 살아요. 그리고 1만 그 미생물에게 굉장히 좋은 거를 보충해 줘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균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에게 좀 균을 생기게 하려고 밸런스에 대한 W를 먹잖아요. W. 굉장히 그 균들에게 좋은 균으로 바꾸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런 균들이 합해서 100조의 균인데 그 균은 1.5에서 2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노폐물은요 50% 이상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균을 번식시키기도 하는 게 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균들 너무 무시하지 말고요. 좋은 균 얼굴에서 살리는 게 뭐예요? 상재균이잖아요. 상재균. 상재균이 뭐예요? 내 적군이 들어오면 막 볼 이런 데서 막아주는 게 상재균이에요. 그럼 뭘 써야 돼요? 약산성을 써야죠. 세수할 때. 알칼리 있으면은 양잿물가루 있으면 그 애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모낭충이 얼굴에 전부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몸에는 우리는 균과 함께 산다. 그런데 균이 없어지는 데는 어디예요? 균이 없어지는 데는요, 아주 추운 곳. 남극, 북극은 균이 생존을 못해. 그래서 남극, 북극에는 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 거기 사람들은 맨날 감기만 걸려서 죽을 줄 알아. 천만에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균도 추우면 못 살아요. 너무 추우면. 볼에 막 찬바람들이 여기 감기균이 오히려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 균이 제일 잘 살 온도는 16도죠. 그러니까 모든 발효식품은 16도, 15도에서 만들죠. 균을 번식시키느라고.
그게 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뭐 H706 이게 그거 하지 않고요. 복합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지방세포 형성 그 액체에 도움 주고 100억 마리 두 가지 유산균이 뛰어난 너롱으로 인체에서 6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걸 확실히 증명을 했어요. 실험 결과. 변화량이 뭐냐면 체중 변화, 체질 양수 지수, BMI 수치라죠. 이런 것들. 피하지방 면적이 좁아져요. 총 지방 면적이 좁아져요. 그리고 체지방률이 떨어져요. 체지방량, 그러니까 BMI 수치. 사장님 살 뺄 때 맨날 BMI 수치 하는 거, 그거가 적당량으로 간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게 6가지 실험을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다이어트에 좋은 거, 그러니까 장내 지방을 줄이고 지방 숫자를 줄이는 다이어트에 좋은 식물성률의 최초의 유산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부원료로 또 뭐가 들어갔어요? 계피, 추출물, 기리, 식이섬유, 자일리톨,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유산균 이런 걸 넣었어요. 그리고요, 유산균 배양, 유산균을요 그냥 생으로만 먹은 게 아니라 말렸어요. 배양, 말려서 그 건조한 거를 여기다 함께 넣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복합물이 먹이로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얘들이 먹이까지 한꺼번에 넣어주는 게 락토바실러스 이번에 복합물 이번에 새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줄이고 세포를 이제 지방세포를 줄이려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세포에 붙어서 장까지 살아가는 게 바로 락토바실러스 균들의 우리가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것들도 전부 장 세포에 모두 입에서부터 붙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특별한 기술이라는 거죠. 거기에 B1, B2, B3, B5가 들어있고 시중에서 살 빼는 의사들을 동원해서 CBS나 이런 SBS 이런 데서 하는 걸 보면은 락토페닌이라고 선전을 해요. 락토페닌. 그럼 락토페닌은 뭐냐면 모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45일 동안 나와요. 모유가 막 젖준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들 때 락토페닌이 나와서 아이에게 가서 살이 안 찌게 하는 거를 지방을 뜯어먹게 하고 지방 수치를 늘리지 않게 하는 게 락토페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0.15%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엄마 모유를 먹이더라도 복합물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7061 이걸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지방이 형성될 때 4살까지 형성될 때 어때요? 10만 개가 될 거라고, 예를 들어 10만 개가 될 거라면은 4만 개 정도로 개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도 먹으면 좋겠죠? 얘 낳고 먹어도 좋겠죠? 아이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지방세포가 다른 애들보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원래는 300억 개 뭐 이렇게 개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줄여주기 때문에 커서도 잘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모유에서 나온 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해줘야 된다. 이게 락토바실러스 복합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지에게 실험해봤어요. 지에게 실험을 해서 밸런스에 대한 슬림핏을 한 지는 먹이고 한 지는 안 먹이고 12주를 실험했더니 약 20%의 내장지방, 체지방이 한쪽에는 없으면서 날씬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먹이고 얘는 안 먹이네요. 그러니까 차이 나죠? 그림으로 차이 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나온 게 이번에 밸런스에 대한 슬림핏이에요. 그래서 그래 트러블 같은 걸 예방하려고 판토텐산을 넣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또 떨는데 도움 주라고 판토텐산을 넣었어요. 우리 콜라겐 먹을 때도 그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장내는 나쁜 균과 동물성 유산균이죠. 그럼 이건 슬림핏 식물성 유산균이잖아요. 그런데
동물성 유산균도 꼭 먹어야 될 동물이 있어요. 걔들은 누구냐면은 겨울잠을 자는 사람이나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이런 애들은 동물성 유산균을 먹어줘야 돼요. 또 왜 그러냐면 얘들은 지방을 계속 만들어내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지방을 뜯어 먹잖아요. 식물성 유산균들. 그래서 거기다가 비군을 함께 넣었잖아요. 비군을 함께 넣어서 만든 거예요. 비군은 뭐예요? 독소를 없애고 분해하게 하고 이런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밸런스된 슬림핏은 균 조절 85대 15로 한다. 그리고 일반 유산균들은 왜 동물성을 많이 쓰는가? 설탕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우유가 동물성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애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살을 찌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는 유산균 만들어 먹어. 헛거 먹는 거예요. 살찌려고 먹는 거예요. 그건 우유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유로. 거기다가요, 설탕까지 넣어요. 설탕을 먹여요, 또. 그러니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으로 살찌는 거를, 막아주는 거로 식약처에서 한국 최초로 인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미국의 아들한테 바로 이거 사서 먹어라 하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잘 안 사 먹다가도 손 드는 거는 지금 손 드시면 제가 뭐 하고요. 질문할 때 하세요. 예, 질문할 때는 안 하고 꼭 강의할 때 손 들어버리면 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합물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밸런스 이드인 슬림핏은 그렇게 꼭 아시고 약 20% 지방 감소가 일어났다는 거. 뭐 이걸 먹었더니 뭐 날씬해지고 갑자기 그런 건 아니에요. 서서히 이 체지방이 감소가 되더라. 그래서 장 속에 좋은 균으로 85%를 올리고 여기 나쁜 균은 15%. 전혀 나쁜 균이 없으면요. 내 장 속이 큰일 나요. 나쁜 균도 있어야 돼요. 그 애들이 계속 좋은 균을 공격해야만이 이 장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호주에는 새들이 날고 그 옆에 뉴질랜드는 새들이 못 날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뉴질랜드에는 천적이 없어요. 호주에는 천적이 있어요. 새를 잡아먹는 천적이 뉴질랜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 걷는 것밖에 몰라요. 장도 똑같아. 나쁜 놈이 있어야 장이 계속 방어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많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15%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쁜 균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귀 냄새 독하죠. 변비 심하죠. 용종 많죠. 암 많죠. 장벽 염증 많죠. 극심한 스트레스. 왜 막 그냥 성질이 나고 면역력 약화. 감기 자주 걸리죠. 복부 비만해지죠. 살이 찌죠. 두뇌와 폐가 발달이 저하되죠. 어린애 때는 정말 유산균 잘 먹여줘야 돼요. 엄마 모유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전부가. 근데 요즘은 우유 먹이잖아요. 동물 우유. 그러니까 아이 때는 유산균 잘 먹여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먹이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유산균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 거를 우리 손녀한테 먹여요. 그러면 지 할머니는 뭐라 하냐면 그 많은 거를 어떻게. 그런데요, 절대 많지 않아요. 유산균요, 여유만 있다면 하루에 5개 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장 속에 엄청난 세균들이 살아. 백조라고 말을 하지만요, 어떤 학자들은 천조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변을 보면 똥이 거의 다 세균이랍니다. 거의 다 세균이래. 그런데 냄새가 덜 나는 거는 좋은 세균이 산다는 거죠. 사람들 유산균 드시면서 방구 냄새가 고약해지지 않잖아요. 뻥뻥 방구를 껴도. 제가 손녀하고 놀면서 방구를 껴도 할아버지 방귀는 냄새 안 나?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좋은 유산균이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과 체지방 근본 케어 한다. 그러면 이거 체지방을 낮추고 장 건강 지키는 거고, 더블 액션 프로바이오틱스는
100억 마리가 들어있다 있고요.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했고 국내 최초 식물 유래 지방 감소 프로바이오틱스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뱃살을 줄여준다. 체지방 감소, BMI 수치를 내린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는 그런데도 지방을 죽어도 먹어야 돼. 살을 빼고 싶은데도. 그럴 때는 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CLA와 함께 드시면 굉장히 효과를 봅니다. 우르솔산이 많아가지고 이제 갈색 지방을 많이 생기게 하는 게 뭐죠? CLA예요. CLA가 이 꽃이 뭐죠? 아니요, 엉겅퀴 아니에요. 예? 퀴즈. 예? 홍화씨, 홍화꽃. 오호, 잘했어요. 이순남 사장님 박수. 홍화씨. 홍화는 손녀가 지구에 올 때 자기 남편의 허리병을 고치려고 가져온 게 홍화예요. 왜? 세포에 지방이 못 붙게요. 근육이 좋아져요. 그래서 세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저녁에 뭔가를 먹어야 돼.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 닭을 먹어야 돼. 포도를 먹어야 돼 하신 분들은 뭐하고 먹으면 좋다고요? 슬림 스마트. 슬림 스마트. 스마트와 함께 먹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우리 세포에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거는 원래는 포도요. 아무리 큰 것도 아니, 적은 것도 10알을 넘기면 안 돼요. 3알 정도.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먹잖아요. 그 탄수화물이잖아요. 힘이 떨어질 때 먹으면 힘은 생겨요. 하지만 그거를 절반을 간에 모아놓고 절반은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포 속에 많이 집어넣으면은 아세틸코에라 해가지고 에너지로 변화해서 ATP로 변해가지고 내 배로 오는데 그게 전부 다 살이 되는 거예요. 뱃살이. 그거를 이 슬림 스마트는 들어온 거 너무 넘친다. 밀고 들어와서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게 바로 슬림 스마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배가 자기들이 터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주인이 먹는 걸 못 들어오게 막죠.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더라도 40% 정도가 밖에서 떠돌다 아침에 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림 스마트예요. 그런데 슬림 스마트 믿고 옛날에 하던 행동 다 하면은 뭐가 당연해요. 더 찌죠. 오히려 나 그거 믿어버리고 많이 먹어보면 큰일 나지. 종전처럼 먹으면서 나 줄여야지 하면서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슬림 스마트 먹으면 뻥튀기도 먹고 뭐도 먹고 다 먹었으면 많이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좋대. 아, 그러면은 근육 없애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뻥튀기 같은 거는 근육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요. 폐도 약해지고요. 면역력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뻥튀기 좀 제발 좀 드시지 마세요. 근육이 될 거를 먹어야지. 근육, 단백질. 살 빼려면 근육이 될 거를 먹어줘야죠.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자. 그래, 근육 공부를 이제 그러니까 좀 할게요. 인간의 노화는 근육의 말살로부터 온다. 노화가. 그러면은 34세 때 우리가 근육이 확 떨어지잖아요. 또 60대에도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더 떨어진 건 이제 78세, 60세부터 78세까지 막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 나머지는 점점 78세 때 노화로 100세를 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60대 분들이요. 70대를 맞이하면서 300kg를 좀 많이 드시라. 20대 분들이요. 34세가 오기 전에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 50대 분들이요. 60대를 맞이하려면 단백질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약이죠. 간도 좋게 할 뿐더러.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 신경과학자 토니 마일스 코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이 노화를 막아서 우리 그 수명을 길게 할 거다. 그런데
운동선수들 보세요. 근육 올리기 위해서 고기를 잔뜩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살이 이렇게 불어버려요. 실험해봤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근육이 20% 상승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1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근육을 올릴 때는 뭐가 좋을까요? 프로틴이에요. 프로틴. 고기 단백질보다는 프로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피부가 탄력이 생겨지고 주름이 없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의 원인은 무조건 단백질 양을 올리라. 노화의 원인을 잡으려면. 그럼 대한민국이 단백질이 얼마만큼 부족하나 62%는 거의 섭취 안 한대요. 그리고 30.8%가 한 끼 정도 먹는데요. 하루 두 끼는 6.2%, 몇 끼 먹는다 0.8%. 그런 게 0.8% 사람들은 항상 젊게 사는 거예요. 젊게. 네 끼 단백질을 잘 먹어주는 사람들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먹는가? 달걀, 우유, 육류, 두부콩. 두부콩을 제일 조금 먹고 있어요. 달걀로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달걀은 그런데요. 단백질 양이 16%예요. 그 달걀 한 개 퍼센트 수치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달걀을 몇 개 먹어야 돼요? 하루 10개 이상 먹어야 단백질 양의 이게 그 섭취량이 맞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 섭취를 계란 10개 이상을 먹어보세요. 입에서 닭똥 냄새 나서 일주일 이상은 못 먹어요. 근데 프로테인은 어때요? 맨날 먹어도 맛있죠.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뭐로요? 바로 쉐이크로 먹으면 돼요. 근육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데 왜 좋은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으라고 할까요? 만약에 소고기로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뭔가로 먹었어요. 다른 거로.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들어있어요. 그런데 불에 태우고 열에 가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흡수율은 여기까지밖에 흡수하지 않고 이 나머지는 암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단백질, 프로틴, 아미 프로틴은 9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일정한 게 이게 백화라고 그래요. 일정한 거.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우리 좀 있으신 분들이 알부민 주사 맞으러 간다 하는 거가 바로 그거예요. 나 사업하다 머리 아프니까 뽕 맞으러 간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미노산 주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요. 이런 거를 주사 맞으려고 하지 말고 프로틴으로 드셔야 되면은 근육을 살리는데 좋은데 이거를 흡수를 잘하게 하려니까 뭔가를 먹어야 돼요. 또 XS 아미노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 사실은 고민이에요. 달아도 어떻게 먹는 방법은 본인이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실험했더니 보편적으로 단백질과 섭취를 하니까 32배의 근육이 생기더라. 그래요. 이 우리 조카예요. 친조카. 우리 셋째 동생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터 코리아가 됐는데 얼마나 저기가 근육이 잘 생성되는지 이런 거를 먹어서 그래요. 이런 거. 꼭 우리 조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수들은 프로틴을 엄청 먹어요. 콩 프로틴을. 그런데 실험 선수들은 그런 걸보다는 고기를 잔뜩 먹죠. 그러니까 그냥 살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아미노가 근육이 좋아지고요. 원래는 화상환자 치료고 우주인들의 밥이잖아요. 우주에서 근육이 그냥 없어지니까 이거를 먹었던 건데 프로틴과 함께 타먹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프로틴 못 타먹는 사람들은 저처럼 아침에 한 잔을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요. 위에는 세포가 우리 콜라겐을 먹으면은 저분자잖아요. 저분자. 그러면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세포를 그러니까 프로틴이 들어갈 게 하나가 못 들어갈 때 이게 10개로 이상으로 쪼개버린 게 바로 에센셜 아미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운동을 좀 심하게 해도 근육이 찢어지고 아픈
이게 없어져요. 그냥 없어요. 옛날에는 심하게 오면 아이고 아파 근육 처리 이런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블엑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더블엑스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더블엑스는 그룹마다 너무 많이 강의하니까. 그럼 더블엑스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지금 아침에 조금 정리를 하다가 좀 저기 했는데요. 아침에 그냥 보여드리려고 조금 내가 자료를 만들다가 강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더블엑스예요, 이게. 그럼 본사가 이런 자료를 그 처음에 더블엑스가 나왔을 때 이걸 내놨어요. 그러면 거기다 하나도 더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엑스 일반 영양소 비교 체크. 비타민 A는 이제 땅콩 뭐 5컵과 계란 7개 양에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런 양의 수치가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은 요리한 잣 있죠. 잣 1컵 양과 신선한 아스파라거스 5kg 양이에요. 그 다음 비타민 E는 땅콩 6컵 2분의 1 양이에요. 비타민 D는 조리한 연어 3온스 양이에요. 비타민 C는 딸기 3컵 양이에요. 엽자는 녹두 705g 양이에요. 티아민은 강낭콩 조리된 거 2컵 양이에요. 나이아신은 세간 243g 양이에요. B6는 바나나 4.5개 양이에요. 그 다음에 판토텐산은 넙치 1724g 양이에요. 비오틴은 건조한 아몬드 371g 양이에요. B12는 왕새우 181마리 양이에요. 사람들 B12는 항상 주목하세요. 우리 밥상에 B12가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맨날 설자로 나와버리고 배가 뒤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B12를 잘 먹어주면요 뒤틀리지도 않고요 다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더블엑스에 B12를 접목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은 브로콜리 16.5컵, 마그네슘은 생굴 3컵 양에 들어있는 성분이고 혈분은 시금치 8컵 양이에요. 그래서 요오드는 계란 6개 양, 아연은 강낭콩 조리된 거 1400g 양, 그 외에 구리, 망간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잠깐 만들다 한 거니까 완성은 안 됐으니까요. 다음에 완성되면 또 해드릴 거고, 이게 본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영양소 수치. 그러니까 옛날 아메이 하신 분은 잠깐 광고를 했거든요. 잠깐 광고를 했어요. 아메이가 더블엑스 들어올 때. 그때 막 새우 181마리, 당근 24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어요. 지금은 더블엑스 너무 많이 팔리니까 광고 안 하죠. 그래서 더블엑스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양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를 생각하시고 면역력을 올릴 때는 무조건 더블엑스다. 그런데 나는 조금 부족하니까 비타민 C로 먹는다 할 수도 있고, 더블엑스 먹고도 조금 이 양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기초 우리 한국인의 식사량에 이렇게 맞춰서 보사부에서 정해놓은 수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추가해서 먹고 비타민 D를 추가해서 먹고 그리고 B군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먹는 거예요. 더블엑스는 기본이에요. 그냥 집 짓는데 기초 철근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 합니까? 하루에 식사할 때 반찬을 60가지 정도를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얼마만큼 먹길래 60가지를 먹으라고 하는가? 우리 지금 영양소가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10분의 1 영양소밖에 없어요. 당근도 그렇고 모든 거, 귤도 그렇고 옛날에 귤 1개 먹던 게 지금 20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계산해서 요즘은 95가지 음식을 먹어야 내가 제대로 먹는 식탁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미
더블 X가 60가지 반찬을 채워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제 설명했으니까 사장님 스피치 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을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